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오늘은 네. 소명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. 오늘 키워드는 1년 전에 시청, 군청, 구청에 소명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부동산원에서 소명이 또 나왔어요. 또? 네. 네. 뭐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또 나오냐. 그럼 그때 소명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느냐. 그리고 최근 부동산원에서 왜 이런 범위들이 계속 넓어지고 있느냐.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1년 전에 구청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또 왔다는 거는 일단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로 좀 보이고, 그리고 이제 구청은 자기 지자체 것만 하는 거고요. 네. 부동산은 전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범위가 다르긴 하죠. 네. 근데 이제 그 또 나왔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입증은 해야 되는 건데, 나왔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중복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행정의 낭비이기도 한데, 뭐 담당자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보면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두 번 해야죠. 그러니까 네. 말씀하시는 거는 네. 뭐 특별한 잘못이 발견됐다라기보다 네, 그냥 다른 조직 기관에서 뭐 다시 한번 보낼 수 있다. 그럴 수 있죠. 예,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요. 거기서 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, 보니까. 아, 소명을 했는지도. 네. 그거는 좀 문제인데요. 왜냐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과 스트레스인데, 그럼 어쨌든 소명이 나왔어요, 다시. 네,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해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기존에 뭐 구청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구청에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청에 한번 소명을 했잖아요. 그럼 소명을 할 때 분명히 근거나 그런 걸 만들어 놨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똑같이 소명을 하시면 되는데, 이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진행했던 것과 예를 들어서 뭐 증여다, 차용이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차용 관련된 부분은 그때 소명한 이후에 지금 나올 때까지 또 이자를 지속적으로 납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더 추가해서 음,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음, 입증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결국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니까요. 네. 예. 윤 대표님은 어떻게 좀 더 추가해야 된다 생각하세요? 일단은 뭐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이제 맞고,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, 네.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나? 위에서부터 이제 쭉 다 본 거예요. 볼 때들은. 음. 근데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. 왜냐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디냐면은, 뭐 서울 경기도 많이 있습니다만, 지방도 좀 많거든요. 그러면 이제 교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, 보는 범위가 넓어졌거나, 아니면 위에부터 쭉 내려온 거죠. 이제 그거네, 그러면. 예. 그, 예를 들어서, 요 정도까지 했다. 네. 근데 이제, 거래가 없잖아요, 요즘, 네, 솔직히. 네. 그러면, 이걸로 안 되겠는데? 네. 좀 더. 근데 이제 그거는,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네. 정부 정책, 네. 예, 국토부나 국세청의 정책을 보게 되면, 네. 뭐 얘기하는 거는 맞잖아요.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냐. 그리고 이거를 국토부와 국세청하고 지금 굉장히 큰 기관에서 보고 있는 건데, 맞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뭐 AI 적극 도입해가지고 좀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때 놓쳤던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럼요. 예. 그리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게 또 일리 있는 얘기도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물론 거기서 인정은 안 하지만. 약간 더 예.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오늘은 네. 소명이 두 번 나와도, 두 번 나올 수 있고요. 두 번 나와도 소명 다시 하면 된다. 하면 된다. 예,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첫 번째 소명할 때 제대로 해놓으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,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